9월 10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나스닥, S&P 500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우선 미국 제넬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매우 좋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우린 곧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네,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슈퍼컴퓨터 도조의 기업 그 가치가 재평가 받으면서 무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도조는 일본어예요. 일본어고 일론 머스크가 일봉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도조라든가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일본 관련된 네이밍을 굉장히 많이 짓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 도저라는 슈퍼컴퓨터 덕분에 테슬라 가치가 60% 이상 오를 것이다. 그 내용은 이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더 빨리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도 더욱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도조라는 이 슈퍼컴퓨터는 사실 테슬라 AI 데이 때 한번 나왔어요. 이게 2021년도에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개발은 2022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기업 가치 평가를 무려 600점 올릴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3년 만에 가졌다? 2년 만에 가졌다?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에 붙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모두 다 크게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00년도에는 IT 버블, 2000년도 후 지금 시즌에는 이제 인공지능 버블이 오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고 있고, 그게 많이 녹아들었지 않았나. 네, 재탕 뉴스를 이렇게 올릴 거면은 사실 도조 말고 뭐 다른 게 좀 나왔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테슬라에 대한 10% 올릴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는데 지금의 시장과 맞아떨어지면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비약을 하자면은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자서전이 오늘 나옵니다. 자서전 맞이해가지고 한번 쏜 것 같은데 주가를. 자, 아무튼 그래서 크게 상승했다는 점. 네, 다만 슈퍼컴퓨터가 올라가면 뭐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까? 엔비디아가 같이 올라가야 되죠. 왜? 도조의 부품들이 대부분 엔비디아발 제품인데 엔비디아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컴퓨터만 오른 게 아니고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던 주가에 이런 좋은 호재들을 좀 엮어서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가 무려 12년 만에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상향했습니다. 물론 3대 신용평가사는 아닙니다. 뭐 S&P, 무디스, 피치는 아닌데 유럽 신용평가사 DBRS 모니스타가 이 투자 등급을 약간 올렸다고 해요. 신용 등급을. 그래서 이 총리의 개혁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연금소득 대체율 개편, 무상의료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 활성화, 공공부문 감축 및 민영화, 노동교육 사법 시스템 재구성. 그냥 완전히 나라를 뜯어 고쳤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폴트가 2번 이상 왔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통을 견디면서 12년 만에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동안 그리스가 관광 대국으로서 사실은 진짜 무상복지의 그냥 1티어 나라였죠. 근데 나라가 폭망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결국 성공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좀 잘 따라가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경제 팬데믹 이후의 반등이 OECD 국가 중에 중위권에 그쳤다. 네, 저는 중위권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OECD랑 비교하는 기사 엄청 싫어한다 말씀드렸잖아요. OECD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뭐 덴마크, 아일랜드 엄청난 자원 부국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자원이 없는 제조업 국가랑 비교해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보다는 올라갔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국채금리가 같이 올랐어요. 지금 계속 이 글로벌 증시가 정말 이상한 상황이 오고, 그냥 지금 이 지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장전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그냥 이상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이런 매크로 지표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정 이벤트 이런 거 가지고는 감히 주식의 하루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향성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짧게 제일 좋은 건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뭐 오버나잇 한다 하더라도 항상 5일선
그리고 뭐 손절 라인은 뭐 한 8% 정도까지는 정말 넉넉하게 잡더라도 짧게 매매를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뭐 테슬라 관련 테마주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거 올라타죠. 비중이 지금 묶여 있으면 안 된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세니가 미국 국채 매수 권고를 유지했다. 네, 미국 모세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결국에는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고용이 침체됐을 때는 무조건 경기 침체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에 침체 올 거야. 왜냐하면 고금리가 2년 이상 유지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거다. 그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보고 있고 연준이 거기에 못 이겨서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그럼 단기적으로 고통이 오겠죠. 뭐 선반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선반영됐다고 생각돼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조금 현금 유지를 계속적으로 좀 연말까지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규시안이 실제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지금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위에 뭐 제목에도 살짝 나왔지만은 지금 쉽지 않죠. 뭐 주말 어제 장후 오후부터 이제 뭐 배틀라시 찌라시 나오고 있고 2000년지 인버스 ETF 오늘 진행되고, 근데 테슬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미국이 사우디와는 금속 자원 공동 개발, 아프리카에 있는 이 금속 자원들을 공동적으로 좀 수출하는 협의안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베트남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같이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베트남 공정이라든가 이런 자원 외교에 미국이 조금 영향을 넓히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어제 북한이랑 그걸 했죠. 정상회담을 했죠. 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갔다, 젤렌스키가 콧방귀 끼다가 지금 개박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북한이랑 러시아랑 연합훈련 할 것 같다 뉴스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만났어요. 그거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공범 관계가 공개된다. 건방진. 자, 아무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 또 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죠. 정말 이 김정은 때문에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자, 그리고 뭐 오늘 뭐 정부의 원전 설비 수출 유망 기업 10곳. 근데 지금 어제 뉴스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아직 원전 지을 땅이 없습니다. 법안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총선 다음부터 원전 테마주들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오늘 또 역시나 비만 치료제는 계속 강해. 대봉아 빨리 가자. 그리고 나머지 이 애플은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데 과연 정말 미국의 어떤 애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애플이 무너지면 삼성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내부자 매도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 적당히 팔아야지 뭐. 아무튼 돈도 많은 양반이. 자,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 오늘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너무 많다 하시면은 요거 주황색깔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관련 테마주는 오늘 자서전 나왔는데, 그 자서전이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프리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자서전을 보니까 반값 전기차 로보택시가 곧 나올 건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관련 테마주들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악재들 하나씩 체크하시고, 카카오가 악재가 계속 많네요. 카카오가 이번에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뭐 법인카드로 게임머니 사고 개판이에요, 개판. 오늘은 뭐 큰 이슈 없다는 점들 확인하시고, 오늘 전환사채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다. 쉽지 않고 또다시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수급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